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개념원리 미적분 3단원의 적분법 마지막 내용이죠. 적분법의 활용. 첫 번째 내용 구분 구적법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분 구적법이라고 하는 거는 책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어떤 도형의 넓이나 부피 등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간단한 도형이 있잖아요. 사각형 또는 원기둥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부피를 갖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넓이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이 안쪽으로 사각형의 넓이하고 바깥쪽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극한값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니까 y는 x의 제곱을 0부터 1까지의 넓이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요 넓이를 계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뜻 봐도 삼각형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하기에는 절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어떻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넓이가 어떨까요? 오차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많이 자르면 또 절반 자르고 해서 이렇게 자르면 아까 생겼던 오차가 어때요? 꽤 많이 줄어들죠. 그럼 이제 이렇게 요만큼의 오차들이 이제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를 갖다 이제 더 자르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처럼 더 잘라. 또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만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차는 계속해서 왕창 줄어들고 있죠. 물론 처음보다는 오차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기를 이걸 무한히 많이 만들면 오차가 어떻게 돼? 엄청나게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 값의 식에 무한대로 만들었을 때 식에 극한을 걸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구나?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같은 내용으로 얘를 계산하는데 자 그래서 얘의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 그림이 위로 그러니까 곡선보다 위로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무한히 그려서 알아본다. 그래서 이걸 상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곡선보다 아래쪽에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이 곡선과 x축과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을 하합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상합과 하합. 그러니까 얘는 하합이 되는 거지. 하합. 얘는 상합이 되는 겁니다. 상합. 그러면 둘은 상합을 하나 하합을 하나 어떠냐 그랬더니 다음 같은 식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상합은 다음과 같아졌고 하합도 다음과 같아졌어요. 그래서 상합과 하합을 각각 극한을 걸었더니 둘 다 똑같은 값을 갖더라 그러면 얘와 얘의 넓이는 어때? 어떤 값에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근데 굳이 둘 다 할 필요 없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참고 연속 함수에서의 경우는 상합과 하합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둘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구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상합으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0부터 1까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가 y축이 있고요. 여기가 x축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이 y는 x제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걸 선생님이 딱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 도형을 좀 이동시켜 볼게요. 자, y는 x제곱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그래도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뜬 것 같아. 됐죠? 자, y는 x제곱입니다. y는 x제곱. 그래서 구간이 0부터 1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0부터 1까지 1을 좀 크게 그릴까? 여기 1. 근데
만약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걸 모르는 친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3분의 1 x의 세제곱에 구간 0부터 1까지 값이니까 얘가 몇 분의 몇이 나와야 돼? 3분의 1이 나오는데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구분 구적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n등분 한다는 거야. 자, n등분 하니까 여기 이제 사각형들이 만들어지겠죠? 짜자자자장. 큰일 났다. 이걸 너무 많이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n등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그죠? 또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끝나면 좀 그러니까 또 n등분 하고요. 살려주세요. 예. 이건 너무 많이 그리나?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선생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사각형이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면 여기를 n등분 했으니까 자 이제 같이 얘기해 보는 거야. 요 한 구간의 길이는 몇이 될까? 요 구간의 길이는 뭐 이 길이가 1인데 1을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쌤하고 여러분 볼 때 요때 여기에 좌표는 n분의 1이고 여기는 n분의 2가 되고 n분의 3이 되고 여기가 n분의 4가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1이라고 하는 건 n분의 n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n분의 n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n분의 n-1 여기는 n분의 n-2 뭐 그 다음 건 n분의 n-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가로는 n분의 1이고요. 세로는 n분의 1에 뭐가 돼야 돼? 이때 사각형 하나를 크게 그려볼게. 요 넓이는 가로 n분의 1이지. 세로는 n분의 4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여기 가로 n분의 1이고 세로 n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가로 n분의 1, 세로 n분의 1의 제곱. 가로는 다 n분의 1이에요. 그죠? n분의 1, n분의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자자자자장 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 n분의 1, 세로 n분의 n-1의 제곱. n분의 1, n분의 1의 n분의 n의 제곱. 여기까지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러면 이 식을 갖다 이제 시그마로 써도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냥 시그마로 쓰지 않고 한번 식을 정리해 볼게. 그러면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n제곱분의 그러니까 n은 몇 승분의 3승분의 1은 앞으로 뺄게요. 네, 3승분의 1은 앞으로 빼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거 계속 남죠. 분자만. 그 다음에 n제곱까지가 이렇게 남겠구나 라가 되는 거지. 따라서 n의 3승분의 1에 얘가 시그마 k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므로 SN은 이제 알게 됐는데 6n의 3승분의 선생님 보면 여기에 2n의 3승 되거든요. 그 다음에 3n이니까 3n의 제곱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누가 사각형을 몇 개 만드니? 무한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러면 얘가 실제 넓이 S가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식을 보니까 6n의 3승분의 2n의 3승 플러스 3n의 제곱 플러스 n이 되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 차수 같다. 그러니까 6분의 2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되더라?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적분의 내용과 동일하게 어떻게 돼? 넓이가 3분의 1이 나온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구분 구조법이에요. 자, 필수예제 1번으로 가볼게. 앞에서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y는 2분의 1 x제곱을 x는 이미 x축으로 둘러싸여있는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래. 그러면 직선 x는 이하고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뭐 그림을 그려볼까요? 또 여기가 x축이 되고 여기가 y축이 되고
아이고 삐뚤어졌다. 네,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뭐 선생님 보면 이렇게 왔다가 슝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y는 2분의 1 x제곱.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만요. 얘가 약간 이렇게 사람만 같지 않네요, 그죠? 예. 뭐 이상한 그림이 돼버렸네. 다시 그릴게요. 네, 한 요 정도만 그릴게요. y는 2분의 1 x제곱. 그러면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x는 2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시면, x는 2, 한 요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x는 2를 잡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선생님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죠?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다 더해가지고 이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는 부분의 넓이를 추정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잘 그리고 싶은데 이게 그림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 그릴게요. 이렇게. 예. 일정한 간격으로 보고, 너무 적게 그렸나? 하나만 더. 네. 자, 그러면 이걸 n등분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 좌표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n분의 2가 돼야 되죠. 구간의 길이가 2인데 n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델타 x라고 그러는데, 가로 x는 다음과 같아지죠. 그러면 여기가 n분의 4가 되고, 그지? 그럼 뭐 일정 부분 가다가 보면 여기가 2가 n분의 2n이 되는 거잖아요. n분의 2n.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n분의 2 곱하기 n-1이지 뭐, 그죠? 자, 그래서 다음 같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은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해가지고 SN 한번 구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가로는 다 n분의 2야. 그럼 세로가 문제인데, 세로는 바로 요때 y값이라는 거야, 그지? 요때 y값. 아, 그러면 n분의 2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시그마로 한번 써볼게.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가로 n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딱 정해진 거잖아. 세로는 n분의 2k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아, 세로가 또 2분의 1이 들어가는구나. 잠깐 선생님 잘못했어요.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아, 요걸 여러분 헷갈릴까봐 선생님 잠깐 정리해드리면, f n분의 2k, 이게 더 헷갈리려나?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엔 n분의 2 들어가고 그 다음 건 n이 2일 때 n분의 4 들어가고 하니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바로 식을 쓰고 정리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n분의 2,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함수식은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k의 전체에 대한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저 2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 n제곱 나오니까 n의 3승분의 1은 바깥으로 뺄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요거 4k의 제곱 되잖아요, 그죠? 4k의 제곱, 그러면 4도 바깥으로 뺄게. n의 3승분의 1 곱하기, 여기 이제 4 바깥으로 빼면 4가 됐고, 시그마 k 1부터 n번째 항까지 k의 제곱, 이렇게 된 거지. 따라서 n의 3승분의 4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이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최종 정리한 SN은
6n의 3승분의 4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뭐가 되나 그랬더니 얘가 6n의 3승이고 얘가 몇이야? 8n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6분의 8이 되는 거지. 그럼 얘의 극한값은 3분의 4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합으로 얘의 극한값을 구해드렸고요. 합으로 극한 값을 구해도 같기 때문에 상합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구조법으로 구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부피를 계산하는데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할게. 선생님 그림을 또 그릴까 하다가 안 그렸는데 자, 그럼 한번 구분구조법으로 부피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같이 안에 원기둥을 많이 집어넣겠다는 거야. 원기둥을 몇 개 집어넣냐 그랬더니 무수히 많이.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할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기둥이 안에 n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h를 n등분해야 되잖아. h를 몇 등분하냐? n등분해. 그러면 n분의 h가 될 거야. 그래서 요 하나에 요거 좀 이쪽에다 한번 표시해 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n분의 h가 될 거야. 그지? h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h.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잖아요. 반지름이 r인데 얘를 n등분을 해. 그러면 맨 위에가 뭐가 되냐면 n분의 r이 되거든. 두 번째가 n분의 2r이 되고, 그러면 이제 쭉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이 n분의 nr이 아니라는 거야. n분의 nr이 되면 그냥 r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원기둥이 만들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요게 n분의 요만큼의 간격씩 똑같이 잘려져 있을 테니까 n분의 r이 여기가 n분의 r이거든. 그럼 요 길이는 n분의 n-1 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원기둥의 반지름은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이 빠진 거지. 반지름에서 n분의 r이. 그래서 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좀 이해가 갔으면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부피를 계산해 볼 거야. 첫 번째 A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n분의 r이 바로 뭐가 돼? 반지름이 되잖아.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n분의 r,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건 안 변해. 이것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 반지름만 변하잖아. n분의 2r이 되지. 2r의 제곱 n분의 h, 파이 곱하기 n분의 3r의 제곱 n분의 h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가느냐? 맨 마지막 거 갈게. 파이 곱하기 여기 맨 마지막이 조금 정신없죠? n분의 n-1r. 이게 이렇게 쓰니까 헷갈릴 것 같아. n분의 n-1 r의 제곱 n분의 h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게 조금 글씨가, 잠깐만요. 글씨를 좀 바꿔볼까요? 이걸로 했더니 잠깐만요. 펜 변경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뭐를 해도 마찬가지죠. 예. 자, 색깔을 바꿔도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그러면 첫 번째 거는 파이, 지금 한번 다시 쓰는 느낌으로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된 거거든. 두 번째는 파이 r이 얘가 돼서 밑넓이 곱했고 높이 곱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n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n제곱 나오고 n이니까 n의 3승분의 파이. 자, 우선 써볼게. n의 3승분의
파이 h가 나왔고, 그지? 파이 h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가 될까? r제곱. 그 다음에 2r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r의 제곱이 되겠고요. 아, 그럼 계속 이렇게 나오다 보면 맨 마지막이 뭐였냐면 n-1r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 n-1r의 전체 단 제곱 이렇게 떨어질 거야. 그치? 자, 그럼 r제곱도 바깥으로 빼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n의 3승분의 파이 h,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바꿀게. 그러면 r제곱 바깥으로 빼줬으니까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남을 거고, 결국에 뭐가 남냐면 n-1의 제곱이 남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n의 3승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이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러니까 얘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썼대? 6분의 n-1에 n의 2n-1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n개의 원기둥의 부피의 합은 6n의 3승분의 6n의 3승분의 선생님 보니까 이게 파이 r 제곱 h 곱하기 2n의 3승 플러스 따라랑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vn을 구해라. 극한을 구하면 뭐 딴 건 필요 없고요. 얘만 좀 잠깐 보십시다. 그러면 6n의 3승분의 2n의 3승 아까부터 계산했잖아. 3분의 1이라고. 3분의 1 파이 r 제곱 h로 어떻게 하나씩 가까이 가는 값이 되니까 이게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피를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원기둥의 부피가 3분의 1 밑너비 곱하기 높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구분 구적법으로 부피를 계산한 거예요. 다른 풀이는 이제 바깥 부분으로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똑같으니까 선생님 이건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같이 구분 구적법으로 넓이 계산하는 걸 해드렸고, 이제 드디어 272쪽 정적분과 급수에 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적분이 왜 위에 부분이면 넓이고 밑에 부분이면 뭐라고 그랬더라? 마이너스 넓이가 나온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정적분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런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윗부분인데, 만약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했단 말이야. a부터 b까지 정적분을 했다. 여기가 y는 fx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바로 이 구간의 넓이가 s면 그냥 s가 나왔었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거야. 그지? 이건 수트에서도 선생님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을 거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고 반대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a부터 b까지 넓이를 계산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s라는 거야. 그지? 근데 만약 정적분을 하면, 이 경우에 얘는 얘고요. 이 경우에 정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얘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s가 나온다고 그랬던 걸 기억하실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사각형 하나만 놓고 그냥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시간도 없고, 이걸 너무 오래 설명하면 오히려 이쪽 단원을 아예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구분 구적법에서 이 사각형 도형의 넓이들을 무수히 많이 구해가지고 어떻게 넓이를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형을 구하는 요 과정이요. 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구간을 n등분하게 되죠. 그래서 요 구간의 길이는 b-a를 n으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서 n등분했고, 그 다음에 높이라고 채정했던 게 바로 요때 y값을 계산한 거잖아요. 요때 x가 k였다면 요때 fxk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구간은 얘는 항상 양수고, 요때 구간이 그 함수가 x축 위쪽에 있으면 이 값도 뭐가 돼? 이 값도 양수가 되니까 결국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쭉 양수들을 더하면, 그지? 잠깐요. 쭉 이런 양수들, 이게 다 빗뚫어진 것 같지? 이런 양수들을 더하면 더해서 극한을 구했기 때문에 얘가 넓이가 되는 건데, 이쪽에서 아마 하나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xk야. 그러면 이때 구간의 길이는 아까와 동일하게 b-a를 n으로 나눈 값이니까 n분의 b-a가 될 거고, 이때 요 길이를 구하겠다고 우리가 보면 이때 함수값 fxk로 구하는 거잖아. xk, fxk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보세요. 요 이때 xk가 요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아, 여기가 x축인데 x축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 이 함수식인 얘에다가 얘를 곱하면 음수 넓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그걸 쭈르륵 더했으니까 결국에 나오는 건 뭐가 돼? 마이너스 s가 나온다라는 게 이 책의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으면 넓이,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넓이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분 구적법으로 나왔을 때, 자, 식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fxk, 그 다음에 델타 x를 곱했다 라고 하면 구간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a부터 b까지 잡혀 있다면 얘가 fx dx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델타 x라고 하는 얘는 구간의 길이 b에서 a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a를 빼서 n등분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xk는 a부터 스타트 하잖아. a부터 스타트 하는데 k번째 델타 x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지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제 리미트 시그마가 나오잖아요. 리미트 다음에 시그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fxk 곱하기 델타 x. 그럼 얘가 뭐야? 가로 세로란 말이야. 가로 세로. 그거를 n개를 더해서 극한을 걸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구분 구적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대로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까? 당연히 정적분으로 계산하겠지, 그지? 그럼 정적분으로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리미트, 그다음에 뭐가 나와? 시그마가 나왔다 그러면 얘 대신에 인테그랄이라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한번 잠깐 볼게. n분의 pk라고 그랬거든요. k는 몇 번째냐라는 얘기고, n분의 p라는 건 구간의 길이가 p라는 거예요. 구간의 길이가 1인데 뭐 이렇게 그려졌어. 구간의 길이가 1이거든요. 0부터 1까지.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봐. 요때 얘를 n등분했어. 그럼 n등분하면 각각의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될까? n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1을 n으로 나눴으니까 n분의 1이 되잖아. 근데 여기 구간의 길이가 p야.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p니까 n등분하면 n분의 p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의 길이가 p구나 라는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x가 된 거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0부터 구간의 길이 p니까 0부터 p까지 fx dx 이렇게 바꿔줄 수 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b-a래요. 그럼 구간의 길이가 b-a인데 어디서부터 스타트? a부터 스타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봐봐. 여기다 k 대신 n을 한번 집어넣어 봐봐. 그러면 b-a에 a가 남으니까 b가 되잖아. 그러니까 윗끝이 b가 되는 거고 아래 끝은 a로부터 이만큼 출발, 그래서 a가 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x이기 때문에 fx dx 바로 들어가면 되고요. 자, 3번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걸 x로 놓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얘를 x로 놓는 거예요. 얘를 x로 놓으면
구간의 길이는 p인데 a부터 스타트하는 거지. 그래서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가 되고요. 또 요번에는 뭐를 x로 놓냐면 얘를 x로 놓는 거야. 얘를 x로 놓으면 0부터 p까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함수식은 x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왜냐면 얘가 x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같아지고요. 좀 이따 아마 예제를 보셔야 알 것 같아. 여기는 지금 구간의 길이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n분의 p인데 n분의 q죠. 그럼 우리가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를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을 한번 볼게요. 리미트 이거는 너무 굵다 그지? 딴 색으로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a 플러스 n분의 pk가 됐는데 여기가 n분의 q란 말이야. 그러니까 n분의 p라고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면 n분의 p라고 만들어 줬고 원래는 q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또 그렇게 안 만들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뒤에 내용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얘를 x로 보려고 하니까 n등분해서 구간의 길이를 1로 본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으면 되냐면 n분의 1이 있으면 되고 q는 필요 없는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q를 앞으로 돌려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됐냐? q가 됐고 구간의 길이는 1이니까 0부터 1까지가 됐고 f에 얘는 a가 됐고 얘가 x가 되니까 px가 된 거지. 구간의 길이는 1로 이렇게 정적분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니야. 뒤에 내용에서 설명드릴게. 오히려 자꾸 헷갈려가지고 학생들이 자 한번 잠깐 봐보세요. 복중학습 부분에 쌤이 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를 강의를 해봤는데 학생들이 매번 가장 헷갈려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강의할 때마다 이 식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 한번 잠깐 볼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x제곱하고 n분의 3을 곱하는데 지금 선생님 보니까 1 플러스 n분의 3k를 우리가 x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1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는 몇이 되냐라고 했는데 만약 n이 k 대신에 들어가면 3이 되니까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부터 4까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때 여기에 보면 n분의 3하고 여기에 n분의 k의 개수인 n분의 3이 서로 일치하죠.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3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 인테그랄 1부터 구간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4까지 얘를 x로 놨기 때문에 그냥 x의 제곱 dx예요.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꾸고 나서 얘를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계산을 했단 말이야. 3분의 1 x의 세제곱에 1부터 4까지 64에서 1 빼니까 63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21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런데 이 식을 자 이제 잠깐 잘 보세요. 이 식을 n분의 3k를 x로 놨다는 거야. n분의 3k. 그러면 n분의 3k를 x로 놨으니까 k에 1 들어가면 n분의 3이 되거든.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야. 얘는 어디서부터? 0부터. 구간의 길이는 3이고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식은 1 플러스 x가 되지. 얘 세제곱 dx가 되는구나 라는 거야. 아니 세제곱이 아니지. 제곱 dx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구간의 길이는 3으로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뭐 합성함수의 적분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전개해서 보통 하잖아. 선생님도 전개해서 할게. 0부터 3까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dx가 되니까 부정적분을 구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0부터 3까지. 그러면 이쪽 들어가면 27이니까 9가 되고 또 여기 들어가도 9가 되고 3이 되니까
18에서 3도였으니까 21. 아까하고 어때? 동일한 답이 나오지. 그래서 구간이 간단해지니까 식은 좀 복잡해지는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n분의 k를 x로 바꿨다는 거야. n분의 k를 선생님 위에 거 좀 써올게. 안 되겠네. 자, 위에 게 뭐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1 플러스 n분의 3k가 됐죠. 이렇게 해서 제곱 플러스 n분의 3 이렇게 됐다는 거야. 아, 플러스 아니지. 곱하기 n분의 3. 그럼 이때 n분의 k를 x로 봤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각을 그냥 여기다 3이 있고 얘가 x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 더하기 3x야. 1 플러스 3x의 제곱. 근데 이제 n분의 k니까 우리는 n분의 1만 필요한 거고 3은 바깥으로 빼줄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래서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n분의 k가 n이 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는 0부터 1까지가 된 거고 구간이 되게 간단해졌죠. 식은 어때요?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안의 식은 좀 복잡해지고 구간은 간단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구간을 간단히 할 것이냐, 안의 함수식을 간단히 할 것이냐.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럼 3이 되고 안에서 뭐가 되나 했더니 3, 3, 1이 되죠. 7, 3, 21. 어떤 경우든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뭐를 x로 놓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한번 들여다볼게요. 필수예제 3번 같이 볼게요. 필수예제 3번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n분의 3은 지금 여기 n분의 3k가 나와 있잖아. 근데 어때? 그러니까 선생님 보기엔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 잘 끊어야 되는데 여기 함수식인 거야. fxk가 됐고 얘가 뭐가 돼? 델타 x가 된 거구나.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거야. 그지? 가로, 세로.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구간의 길이는 3인데 1부터 스타트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따라서 얘를 쓰면 인테그랄 이게 n분의 k의 개수가 k의 개수가 n분의 3인데 n분의 3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델타 x만큼 함수 y값을 잡아준 거가 되고 1부터 4까지 무리수의 x제곱 dx가 된 거지. 대단히 간단해졌죠? 따라서 얘는 부정적분 2의 x제곱이니까 얘는 1부터 4까지. 그래서 2의 4제곱 마이너스 무리수 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거 같이 볼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n의 4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은 n분의 1 안에다 써주고 바깥으로 n의 3승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n분의 1의 3승 n분의 2의 3승 이렇게 돼버리지.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n의 3승 이렇게 되겠다. 그죠? 시그마로 써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괄호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n분의 k의 3승 곱하기 n분의 1이죠. 따라서 0부터 1까지 그지? x의 세제곱 dx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따라서 4분의 1 x의 4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답은 몇 분의 1이 돼? 4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3번 풀이해드렸고 연수 문제가 바로 나오네요. 지금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이번 영상에 같이 실어볼게요. 자, y는 x제곱과 직선 x는 2,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이제 간단해졌죠. 구간을 n등분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사각형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그 다음에 또 여기다 사각형 또 그리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건 n분의 2가 될 거고, 구간이 n분의 2만큼이니까 여기 n분의 4가 되죠. 좌표가 n분의 4가 될 뿐 구간의 길이는 다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n분의 2n이 될 것이고, 요 값은 n분의 2 곱하기 n-1이 될 것이고, 뭐 얘는 n분의 2 곱하기 n-2가 되겠지. 뭐 그만 쓸게. 자, 그러면 이제 구분 구조법으로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 SN은 첫 번째 건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네, 그지?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되고, 두 번째 거는 n분의 2 곱하기 n분의 4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죠. 뭐 n분의 2 곱하기 n분의 6의 제곱, 계속 쓰면 바보 되죠?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n의 제곱,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됐고, 요거를 선생님이 편의상 빨간색이라 계속 쓰기가 좀 그렇다. 시그마로 한번 써볼까요?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2는 뭐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n분의 여기 n분의 2k의 제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n에 여기서 필요 없는 것만 바깥으로 뺄 건데, 식을 잠깐 보니 k만 영향을 받는 거니까 k만 빼곤 다 빼버릴 거거든. k는 1부터 n번째 n까지 요 n제곱 나오니까 뭐로 나와? n의 3승분의 2가 됐고, 2의 제곱도 나올게요. 4로 나오고, k의 제곱은 뭐 이렇게 된 거지. 4k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 잠깐만요. 예. 그러면 n의 3승분의 8이 되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k의 제곱이 됐으니까, 결국에 n의 3승분의 8에 시그마 k 제곱은 뭐가 되더라?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2n의 3승이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은 뭐가 되니? 라고 하면 6분의 28, 16이 되겠네. 그럼 2로 나눠주면 3분의 8.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분의 8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4번 같이 볼게. 264번은요, 첫 번째 얘를 선생님 보니까 n분의 2k를 x로 놨네요. 그죠? n분의 2k를 얘를 x로 놓고 문제를 구한 게 기억이에요. 그렇다면 이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n분의 2k인데 k의 개수가 n분의 2잖아. 그럼 여기도 n분의 2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3 플러스 n분의 2k, 얘를 x로 놨기 때문에 제곱 곱하기 n분의 2, 그러면 이제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분의 1 인테그랄 얘를 x로 놨으니까 x로니까 0부터 2까지 맞고요. 3 플러스 x의 전체 단 제곱 dx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2분의 1이 빠졌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 니은은 얘를 x로 놓은 것 같아요. 그죠? 얘를 x로 놔도 마찬가지예요. n의 개수인 n분의 k가, 그러니까 k의 개수가 n분의 2잖아. 그럼 여기 n분의 2라 나와야 되거든. 그럼 3부터 5까지는 괜찮으나 얘가 몇 분의 1이 붙어야 되냐면 2분의 1이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번에는 뭐를 x로 놨나 했더니 n분의 k를 x로 놨네요. n분의 k를 x로 놨으면 구간의 길이를 0부터 1까지로 했으니까 그냥 2x로 놨잖아요. 그래서 요건 괜찮아요. 디귿만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265번을 볼게.
자, 265번인데요. fx가 2루트 x일 때 우선 얘를 보니까 f 프라임이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선생님은 이제 쓰기를 얘를 먼저 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1 플러스 n분의 3k가 됐죠. n분의 3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간의 길이가 3인 걸 알 수 있었고 n분의 6이라고 그러니까 2가 남았죠. 그래서 2는 어떻게 좀 앞으로 써주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얘가 2 곱하기 뭐를 x로 할까요? 그냥 구간이 1부터로 갈게요. 1부터 구간의 길이가 3이니까 x f 프라임 x dx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2 곱하기 fx가 나올 거고, 그지? 구간 1부터 4까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fx가 지금 2루트 x니까 얘를 그대로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거네. 2루트 x니까 2는 바깥으로 뺄게요. 그럼 여기가 루트 x 구간 1부터 4까지 2 빼기 1이죠? 1이 되니까 답은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이번에는 266번 같이 볼게. 자, 266번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값의 시계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밑에 k만 바뀌네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지? 식은 여기는 n제곱이고 시그마 써야겠다. 미안.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가 n제곱 플러스 k분의 n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 1 k제곱이구나. n제곱으로 나눠줄게요. n제곱으로 나눠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얘는 1이 됐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n분의 k의 전체에 대한 제곱되고 여기는 n제곱으로 나눠줬으니까 n분의 1이 되겠네. n분의 1이 n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를 1이라 쓰고 n분의 k, 그러니까 k의 개수가 n분의 1이니까 이렇게 봐도 되죠. 딱 떨어지네.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1부터 구간의 길이가 1이니까 2까지 1 플러스 x제곱이 되네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각치환법으로 x를 탄젠트 세타로 놓으면 되죠. 탄젠트 세타로 놓고 탄젠트 세타의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로 보면 되고 1대1 대응이 되게 잡아준다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이제 구간을 바꾸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미분하니까 dx 되고요.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x가 1일 때 탄젠트 세타는 잠깐만요. 선생님 뭘 잘못 봤나? x를 예로 놨잖아요. 미안. 그럼 0부터 1까지로 봐야 되는데 구간을 잘못 잡았어요. 0부터 1까지. x를 예로 요걸 x로 놨기 때문에 구간의 길이를 1로 보고 0부터 1까지로 잡아야 되는데 쏘리.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0일 때는 0이 될 거고 1일 때는 4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이 식은 이제 다시 바뀌어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고 그 다음에 dx 대신에는 시컨트 세타의 제곱 d세타가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시컨트 세타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약분돼서 없어져서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1 d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그 부정적분 세타고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값이니까 답은 뭐가 돼?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파이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제 267번 같이 볼게. 최대한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267번입니다. 자, 선분 AB의 길이는 2고 BC의 길이는 1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90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을 B1, C1부터 해서
bn-1, cn-1의 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값에 n분의 2파이 곱한 값으로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가 1이잖아요. 얘가 1이 되고 여기가 그럼 뭐가 돼?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게 n분의 n이라고 보면 되죠. n분의 n. 그럼 얘가 여기는 n분의 n-1이 되는 거겠네. 여기는 n분의 n-1. 여기는 n분의 n-1. 되게 편하다, 그지? 왜냐면 n-1일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가 bk, ck면요. 여기가 n분의 k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 그래서 k가 1일 때부터 n-1까지 n분의 k를 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파이는 안으로 집어넣게. 선생님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럼 얘가 n분의 k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n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그지? 뭐 2파이는 지금 여기서 보면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도 될 것 같고, 그지? 2파이 바깥으로 빼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1까지 n분의 k 곱하기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된 거지. 그럼 이제 n분의 k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1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2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따라서 2파이 곱하기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 영상에서 도형의 넓이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공부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